한낮의 거리입니다. 태양은 가장 높이 떠 있는데 가게 문은 닫혀 있습니다. 카페도 상점도 잠시 멈춥니다. 스페인에 가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왜 낮에 이렇게 조용할까? 처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 일을 안 하나? 그런데 밤이 되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아이들도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도시는 이제서야 깨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낮에는 멈춘 것 같던 도시가 밤에는 오히려 더 살아 움직입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특정한 선택과 기준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왜 이렇게 사는지부터 보기보다 이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부터 짚어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스페인을 떠올리면 늦은 출근, 긴 점심, 늦은 저녁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느리다는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스페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우리가 익숙한 기준에서 나온 해석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한 번에 써야 한다는 시간표 위에 올려놓고 바라본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 낮에 몰아서 일하고 저녁에 남은 시간을 씁니다. 하루가 직선처럼 흘러가고 중간에 멈추면 뒤처진 느낌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끊기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스페인은 애초에 이 직선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한 번에 끝내는 대신 나눠 쓰는 방식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나눠 쓰는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스페인의 낮 멈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에스타입니다. 보통 시에스타라고 하면 낮잠 문화나 게으름의 상징처럼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훨씬 복잡하고 구조적입니다. 시에스타는 라틴어 호라 섹스타, 즉 여섯 번째 시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루가 시작된 뒤 여섯 번째 시간, 지금 기준으로는 정오 무렵을 가리킵니다. 즉 시에스타는 잠을 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루가 절반쯤 지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에스타는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낮잠을 자고, 누군가는 점심을 먹고,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의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두가 흐름을 멈춘다는 점입니다. 지중해 연안과 라틴 문화권에서 시에스타가 자리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과 식곤증이 겹치는 시간에 일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흐름을 끊는 쪽이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상점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한 중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시에스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에스타는 휴식이 아니라 하루를 분할하는 구조다. 스페인의 하루는 한 번에 끝내는 하루가 아닙니다. 아침에 한 번 쓰고 정오에 끊고 저녁에 다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시에스타는 낮잠 문화가 아니라 하루를 중간에서 재설정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후에 점심과 저녁, 그리고 밤의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중간에서 나누는 전제를 놓고 보면 스페인의 일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느려 보이지만 실제 안쪽 리듬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스페인의 아침 근무는 느슨하지 않습니다. 오전 시간에 업무가 몰려있고 처리해야 할 일도 이 시간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는 일의 밀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회의도 결정도 실행도 대부분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이 되면 흐름이 끊깁니다. 상점과 사무실이 문을 닫고 거리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잠시 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휴식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더 태우지 않기 위한 중단에 가깝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대신 여기서 하루를 한 번 접어두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도시는 다시 움직입니다. 오전에 멈춘 일을 이어서 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하루의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하루는 앞으로만 가는 직선이 아닙니다. 한 번 쓰고 한 번 멈추고 다시 쓰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스페인은 하루를 늘리는 대신 하루를 나눕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점심은 하루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일정의 한가운데 있고 리듬의 기준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 오래 앉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 때문에 하루가 통째로 끊깁니다. 일정이 멈추고 흐름이 바뀝니다. 이 시간의 관계의 깊이를 이미 쓰게 됩니다.
서둘러 먹지도 않고 짧게 끝내지도 않고 하루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때 나눕니다. 스페인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을 혼자 먹는 날은 하루가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다. 이 말은 점심이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제자리에 놓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점심의 관계의 중심을 써버렸다면 저녁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면 내가 쓰는 저녁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루를 나눠 쓰는 구조에서는 저녁이 밀려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저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저녁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점심이 관계를 깊게 쓰는 시간이라면 저녁은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이어두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저녁은 무겁지 않습니다. 늦게 짧게 그리고 서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잔만, 잠깐 얼굴만. 이런 말로 시작되는 만남이 반복됩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오래 앉아있지 않아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남의 길이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자주, 가볍게, 부담 없이 이어지는 접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페인은 관계를 밤에 소비하지 않는다. 밤에 유지한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혼자 버텨야 하는 저녁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밤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스페인의 밤이 활기찬 이유는 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낮이 한번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낮에 한번 리셋했기 때문에 저녁에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 9시에 만나도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밤 10시에 밥을 먹어도 하루가 끝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스페인의 밤은 지친 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 다시 쓰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언제 잠을 잘까요?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잠자리에 늦게 드는 나라입니다. 보통 자정쯤 잠에 들고 아침은 8시쯤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면 시간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 수면 시간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수면의 양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시간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스페인은 영국과 같은 서유럽 시간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페인은 중부 유럽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생활 방식의 결과라기보다 역사적 결정에 가깝습니다. 1940년대 초 스페인은 유럽 대륙 국가들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겼습니다. 교역과 외교, 열차와 통신 등 전쟁 이후 유럽의 재편 과정에서 대륙과 보조를 맞추는 쪽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조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뀐 시간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일정이 바뀌고 회사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방송과 식사 시간이 그에 맞춰 움직이면서 하루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늦어지고 저녁도 늦어지고 잠드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어졌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은 시계로는 중부 유럽에 살고 있지만 몸의 리듬은 여전히 서유럽에 맞춰 살아가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늦은 밤은 게으름의 결과라기보다 오래된 시간대 선택이 남긴 구조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불편함은 정말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말합니다. 아이 재우기 힘들다. 글로벌 회사 다니기엔 비효율적이다. 일과 삶의 경계가 애매하다. 전문가들도 지적합니다. 생산성 지표만 놓고 보면 북유럽 국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부에서도 시에스타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이런 기업들은 업무 리듬이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 뉴욕 시간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근무 기반을 두고 있어도 회의는 저녁 늦게 잡히고 보고와 의사결정은 밤 시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컨설팅과 금융 분야도 비슷합니다. 맥킨지, 피시지, 딜로이트, JP 모건. 이런 조직에서는 스페인의 생활 리듬이 오히려 충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글로벌 회사 다니기엔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런 불편함을 실패나 결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할 문제라기보다 감수 가능한 비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판단은 제도나 전문가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스페인 시민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진 않다. 불편한 점도 많다. 하지만 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그래도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말이 이 사회를 설명합니다. 스페인은 느린 나라라기보다 다른 리듬을 선택한 사회에 가깝습니다. 계속 달리는 대신 멈출 줄 아는 사회입니다. 하루를 늘리는 대신 하루를 나눠 쓰는 사회입니다. 점심으로 관계를 깊게 쓰고 저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 하나쯤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멈추는 걸 불안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루의 끝에서 점점 더 혼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